로마, 영원한 도시, 아마도 고대 세계에서 지어진 도시 중 가장 웅장하고 인상적인 도시일 것입니다. 이 도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훨씬 먼저 1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성기였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의 규모, 아레나와 원형 극장의 어마어마한 크기, 그리고 거대한 목욕탕 단지의 규모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멸망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서기 476년, 이른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로마를 방문한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신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목욕탕에 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목욕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검투사 경기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콜로세움이 오래전에 이미 버려졌을까요? 시르쿠스 막시무스에서 열린 유명한 경마 경기는 어땠을까요?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여전히 경마 경기가 열렸을까요? 아니면 그 경기장도 텅 비고 황량했을까요? 로마의 역사의 소중한 친구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불린 지 24년 이 지난 로마시를 방문해 보시죠. 여러분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온 여행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오랜 옛날 로마 제국의 이야기가 시작된 고대의 어머니 도시, 로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겠죠. 여러분이 수많은 로마 도로 중 하나인 아시나리아 가도를 따라 도시로 향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멀리서부터 이미 하늘로 솟아오르는 많은 인상적인 건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까워지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도착하기 230년 전에 지어진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포르타 아시나리아, 즉 아시나리아 문을 발견하게 될 텐데, 이 문과 성벽 자체는 여전히 좋은 상태이지만 이미 몇몇 버려진 집들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때 로마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암시입니다. 포르타 아치나리아를 통해 도시에 들어서면, 참고로 이 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통해 들어오면 라테라노 궁전 근처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기 500년경입니다. 라테라노 궁전은 이미 약 200년 된 건물이었고 교황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왼쪽에 라테라노 궁전 단지를 볼 수 있었고, 그곳에는 성직자와 사제들을 위한 많은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미 인상적인 수도교인 아쿠아 클라우디아가 보였을 것입니다. 이 수도교는 매우 웅장해서 때로는 약 30m 높이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외곽 지역에서는 많은 버려진 건물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롬에는 한때 100만 명의 주민이 있었지만 지금 서기 500년에는 그 숫자가 아마 20만 명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80%가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5세기의 로마는 3번이나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버려진 오래된 신전들과 텅 빈 황량하고 쓸쓸한 버려진 빌라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낡은 옛 빌라들 대부분에는 무단 점거자들이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마련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한때 부자들이 살던 방에서 머물 수 있는 이 기회가 반가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확실히 근처 수록교 아래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겁니다. 아쿠아 클라우디아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인슐라 아파트 건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많은 건물들은 오래전에 이미 버려졌습니다. 어떤 아파트들은 꽤 허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사람들은 원래라면 버려졌을 오래된 아파트들 중 일부를 그냥 차지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로마 외곽에서는 모든 것이 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빌라들은 매우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들 안에 들어가면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유한 원로원 의원들은 여전히 수세기 전처럼 살고 있었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조각상들을 수집했고 빌라를 잘 관리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유한 가문들은 귀중품과 조각상들을 얻기 위해 옛 건물들을 약탈했고 이런 것들을 자기 빌라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로마 남동부의 상당 부분을 지나왔고 많은 버려진 장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위대한 경이 중 하나인
카라칼라 욕장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기로 결심할 것입니다. 이 놀랍도록 화려한 목욕시설은 당신이 도착하기 3세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분명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동시에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스트로고트 왕국 시대에는 여전히 사용되던 많은 건물들이 실제로 관리되고 심지어 복원되기도 했습니다. 외관의 일부가 수리된 곳에는 나무로 된 비계가 보였을 것이고 거대한 안뜰에서는 사람들이 목욕탕의 아름다운 정원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500년경에는 기독교가 이미 강한 영향력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혼욕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시간에만 목욕을 했습니다. 혼욕하던 좋은 옛 시절은 확실히 서기 500년쯤이면 끝나버렸죠. 물론 사람들이 실제로 물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가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목욕탕에서는 보드게임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모두 벌거벗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들이 수영장에서 나올 때는 몸을 가렸습니다. 이는 이전 세기들과는 달랐죠. 서기 500년에는 여전히 목욕탕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물론 로마에 더 많은 인구가 있었던 시기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대한 홀들은 때때로 이상하게 텅 빈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카라칼라 목욕탕에서 키르쿠스 막시무스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말 경주 경기를 위해 지어진 그 오래된 거대한 경기장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네, 오래됐고 풍화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서기 500년 거대한 키르쿠스는 줄어든 로마 인구에 비해 너무 컸습니다. 도시 전체 인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거대한 경기장은 2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길이는 620m, 너비는 120m로 정말로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황제들이 화려한 전차 경주를 준비했을 때 이 키르쿠스는 실제로 자주 가득 찼습니다. 서기 500년경에는 분명히 이 경기장이 인구에 비해 너무 커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문했을 때쯤에는 이 경기장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차 경주는 여전히 열렸고 마지막 전차 경주는 당신이 방문한 후 49년 뒤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500년경에도 여전히 서로 다른 전차 경주 파벌들, 즉 적색당, 백색당, 청색당, 녹색당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거리에서 서로 싸웠고 일부 전차 경주자들은 도시를 떠나 도망쳐야 했으며 종종 멀리 떨어진 콘스탄티노플로 피신하곤 했습니다. 바로 근처에는 장관을 이루는 분수, 이른바 셉티조디움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카라칼라 목욕탕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으며 당신이 방문했을 때는 이미 300년이나 된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서기 500년 후에 로마 탐험을 계속하게 되고 곧 아쿠아 클라우디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 수도교는 매우 높아서 거리 지면보다 거의 30m나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도교 아래를 걸으면 마침내 콜로슴 광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콜로슴은 태양신의 거상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 동상은 정말로 위압적이었고 서기 500년에도 여전히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시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른쪽에는 플라비우스 원형 극장이 있었고 나중에 그 거대한 동상에서 이름을 따 콜로슴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기 500년에 드디어 콜로슴에 들어가게 되는데 검투사 경기는 거의 한 세기 동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사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그 잔인함이 크게 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동물 사냥은 서기 523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콜로슴에서
로마의 고대 중심지인 포rum 로마눔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이 광장에는 도시 전체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들이 있었고 하나하나가 서로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건물들은 여전히 잘 관리된 모습이었지만 물론 일부는 다소 풍화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건물들은 실제로는 텅 빈 껍데기였고 겉보기에는 관리가 잘 된 듯 했지만 내부는 비어있고 황량했습니다. 약탈당한 조각상들은 종종 도시의 반쯤 버려진 외곽에서 발견된 다른 조각상들로 대체되어 인상적이고 웅장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로마의 전통적인 중심지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국의 오래된 전통 종교 중심지인 카피톨리노 언덕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유피테르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위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도착하기 약 100년 전에 이교도 숭배는 폐지되었고 그래서 이 오래된 신전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유피테르 신전은 455년에 반달족의 약탈로 지붕을 잃었는데 그 이유는 지붕이 금도금된 기와로 되어 있어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올림피아의 즈스상을 본떠 만든 거대한 좌상인 유피테르 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상은 아마도 약 15m 정도 높이였고 신전 안에는 다른 작은 조각상들도 있었는데 이 조각상들은 동로마 제국의 장군 나르세스가 572년에 약탈해 갔습니다. 여기 위에서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옛 황궁 단지가 보이고 중앙에는 키르쿠스 막시무스가 보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포rum 로마눔 바로 옆에 위치한 황제들의 포럼을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아우구스투스 포럼이 있었고 그곳에는 당신이 방문하기 반천년 전에 세워진 마르스 울토르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500년경에도 여전히 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도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심하게 파손되었을 것입니다. 그 바로 옆에는 평화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당신이 방문하기 430년 전에 세웠습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아마도 피디아스나 리시포스가 평화의 신전에서 만든 작품일 것입니다. 이곳에는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 시절, 즉 당신이 방문하기 300년 전에 로마가 어떻게 보였는지 보여주는 오래된 대리석 지도가 있었습니다. 500년경에도 이 지도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약간 손상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황제 포럼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인상적인 트라야누스 포럼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은 거대했고 500년경에도 아마 여전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잘 관리되고 제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방문한 후에도 350년 동안 더 남아있을 것입니다. 안에는 고대 로마의 마지막 대형 도서관이 500년경에도 아마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울피아 도서관 비블리오테카 울피아입니다. 이제 당신은 황제 포럼에서 캠푸스 마르티우스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인상적인 건물 판턴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곳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유지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오래된 신전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신전들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가기념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북서쪽으로 걸어가며 다시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을 통해 도시를 나서게 되고 그곳에서 하드리아누스의 영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방문하기 약 370년 전에 지어졌으며 당신이 방문하기 약 100년 전에 세워진 방어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400년대 초에는 이곳이 여러 차례 사실상 요새로 사용되었습니다. 472년에 리키메르가 도시를 약탈할 때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537년 오스트로고트족의 포위전 때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옛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었는데 이곳은 서방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인상적인 건물 단지는 당신이 방문하기 거의 200년 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직접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중앙신랑이 있는 초기 기독교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당신이 방문한 후에도 1000년 동안 더 존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소위 로마의 몰락 이후에
영원한 도시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정말로 몰락했을까요? 당신은 그 반대를 증명하는 많은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부흥과 재생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물론 쇠퇴와 버려짐도 있었지만 고대 로마 제국의 복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서기 500년에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인상적인 건물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이 여전히 인상적인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말로 복원될까요? 아니면 이 도시의 진정한 몰락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 역사 친구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도 이른바 몰락 이후 모든 것이 이미 쇠퇴하고 있던 그 놀랍도록 흥미로운 시대에 매료되셨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진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중세가 막 시작되려던 시기였죠. 이 영상을 가능하게 해주신 패트리온 후원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의 오리아노스를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친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